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정보학과 3학년 임연서입니다. 제가 발표할 피해구제 사례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가구 배송비 조정과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입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구매한 가구 배송비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속의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2만 4천 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만 원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배송비가 9만 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배송비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과 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 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 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또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배송 시에 발생한 배송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공급자에 대한 정보 또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 그리고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공급 시기에 대한 재화에 대한 정보, 또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급 지급의 조건과 절차 등 청약 철회 관련된 내용과 함께 더불어 재화 등의 가격 외에 교환, 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구의 경우 가구 배송에 발생되는 비용 또는 가구 설치 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바로 이 재화 등의 가격 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상품 판매 페이지 상에 기재하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배송비 등을 요구한다라면은 이는 이미 정보를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 부분이기에 금액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금액을 살펴본 다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 사례입니다. 사례 속에서 소비자는 피부 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이후 화장품 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혹해 1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했는데요. 이때 업체에서는 화장품을 받고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사용 후에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이 치료비에서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미지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임의용 상품 관련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실제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화장품법, 관련 개별법 등에 준해서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자 클레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율규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손해배상 처리 사항 중 인적 손해배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의 결함,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 발생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상은 아래 조건에 만족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레임 제품에 실물이 있고 동시에 입수 경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경로가 명확할 것이며, 클레임 제품의 사용 부위에 피부 트러블 등 신체 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것, 세 번째로 전문의의 클레임 제품과 그 증상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 배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상의 규모는 실제 소비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소요된 치료비, 향후 예측 가능한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데요. 치료비 산정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약값은 처방전에 의한 발생 비용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일회성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자율규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들마다 실질적인 배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합니다.